자,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첫 번째 이슈는 세기의 이혼 3라운드라고 제가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기사가 갑작스럽게 노소영 관장, 노소영 씨가 원래 이제 나비 아트센터 관장이거든요. 제가 이 나비 아트센터를 좀 잘 압니다. 그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미술관 중에 전혀 성격이 달라요. 네네. 이 SK의 나비 아트센터는. 네네. 그걸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나비 아트센터를 퇴거하라. 법원이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노소영 씨의 이혼과 좀 관련이 있느냐. 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제가 변호사님 만나고서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나가라라고 얘기한 게 왜 법원이 그런 퇴거 명령을 내린 건가요? 이거는 법대로 하면, 네. 계약대로 하면. 예. 그러니까 이 나비아트센터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제가 처음 변호사 시작했던 데가 예금보험공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예금보험공사 경영위원회 위원이어가지고 어제 회의도 또 예부해서 하고 왔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SK 서림 빌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로 1가. 네네. 종로 1가에 가시다 보면 저 동대문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네네. SK 하고 이렇게 써져 그렇죠. 있는 빌딩.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는 SK그룹 본사였어요. 그 네, 빌딩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본사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옛날에 본사였던 건 확실하고 네네. 거기 4층에 그 아트센터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인 것 같아요. 나비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SK의 상징이 나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SK를 이렇게 뭐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뭐 풀어봤더니 나비같이 되고, 그래서 정확한 그 타이틀이 아트센터 나비인데 NABI예요. 네네.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네. 그 SK그룹 본사 4층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원래 이 아트센터가 그 처음에는 SK그룹 하면은 무슨 호텔이 있습니까? SK가 저 워커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술관이 있는데 네. SK그룹도 그 미술관을 갖고 있는데 그게 네. 워커힐 미술관이에요. 오, 그렇군요. 네네. 네. 이 워커힐 미술관이 네. 1984년도에 개관이 됐었는데 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저 어머니, 그다음에 최태현 회장님의 부인, 네. 그다음에 노소용 관장의 시어머니가 네. 박계희 씨라고 네.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진짜로 예.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네네. 뭐 그거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최태원 회장 말고 누구야? 최종현 회장님이 현대. 네네. 예. 최종현 회장님이 그 부인인 박계희 여사를 굉장히 사랑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종현 회장님이 1998년에 돌아가시는데 네. 1997년에 박계희 여사가 돌아가세요. 네. 왜 돌아가시느냐? 아마 그 폐암 간병 하다가 네. 그러다가 오히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먼저 돌아가세요. 맞습니다. 저도 네네. 제가 아는 그런 친지분 중에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간병하시다가 먼저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가. 그런데 예, 예. 박계희 여사하고 최종현 회장이 어떻게 만나냐면 네. 시카고에서 만나요. 네. 그러니까 박계희 여사가 시카고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최종현 회장이 시카고 대학으로 오면서 서로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눈이 네.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네. 뭐 부잣집 아들딸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고 네. 그때는 두 분 다 사정이 네.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야말로 가난한 그 유학생, 고학생의 그 신분으로 서로 결혼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회사를 갖다 키웠는데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은 박계희 여사가 전공이 네. 미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커힐 미술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노소영 관장은 전공이 미술이 아니에요. 노소영 관장은 공대. 서울대 공대 나왔단 공대 말이죠.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카고 대학 유학 가가지고 뭐 전공 뭐 다른 걸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시어머니인 박계희 여사가 그 미술 전공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워커힐 그룹이 SK 그룹이 커지면서 워커힐 미술관을 1984년도에 만들었는데 박계희 여사가 97년에 돌아가시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물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워커힐 미술관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네. 하나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장부죠. 네. 그러니까 그 장남의 며느리니까 네네. 노소영 관장이 그 만든 게 그 아트 미술관 나비이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최태원 회장에게 그 여동생이 있어요.
최기원 네네. 씨라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최기원 씨가 마찬가지로 만든 게 우란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워커힐 미술관이 하나는 그 아트센터 나비로 네. 또 하나는 우란문화재단으로 이렇게 그 약간 뭐 분화됐군요. 분화됐는데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며느리 그 다음에 그 딸 요렇게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어느 게 더 적통일까 뭐 그거야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뭐 우리 집사람도 며느리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며느리가 더 우선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란문화재단은 다른 데 있고 네네. 아트센터 나비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본사에 있죠. SK 본사에 있잖아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딱 있는 건데 네. 이 아트센터 나비가 2000년도에 개관이 됐어요. 네. 2000년도에 개관돼서 네.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쭉 갔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그 2019년 9월 26일에 네. SK 이노베이션에서 네. 그 나비한테 아트센터 나비한테 네. 계약 해지 통보를 갖다가 보내요. 예.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다. 몇 그러니까 년도에? 나가라. 2019년 9월 26일에. 아. 그런데 안 나가고 있었던 거죠. 아. 노소영 관장이. 아하. 그런데 이 2019년 9월이 어떤 그거냐면은 네네. 그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김희영 씨하고 최태원 회장이 만난 게 그 이전이었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사이에 뭐 애도 낳고 네. 그 다음에 최태원 서신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2015년 12월 29일이었거든요. 그렇게나 오래전 얘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이미 이제 그때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김희영 씨하고 사이에 뭐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있다가 2017년도에 네. TNC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TNC의 T는 태원이란 뜻일 거고요. 아하. C는 김희영 씨인데 아하. 여기에 그 김희영 씨의 C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없죠? 김희영 씨가 미국 사람이거든. 아, 미국 이름이 있구나. 뭐 국적이 크리스티나 뭐 이런 이름인가? 클로이. 클로이. 크리스탄 너무 흔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클로이 희영 킴인데 네네. 그래서 그 TNC가 태원의 T 클로이의 C 해가지고 이 TNC 재단이 2017년도에 만들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사정을 거쳐서 2018년 2월 19일에 네. 그 소장을 갖다가 접수해요. 이혼 소장을. 네. 그리고 있다가 2019년 9월 26일에 임대차 계약 끝났으니까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에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조금 치사하다 느낌이 왠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데 아마 만약에 그래도 나가라 이건 좀 그런데요. 그 노소영 관장이 네네. 아트센터 나비가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네. 뭐 이런 사람을 기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장인이나 뭐 김옥숙 여사나 그런 분들 위해서 내가 그 SK 본사에 뭐 일정한 공간을 마련을 해주겠다 줬다. 근데 너랑 나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 장인어른하고도 좀 그렇고 그렇게 됐으니까 나가라 그랬으면 예. 그러면 노소영 관장이 흔쾌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노소영 관장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이혼 소송 제기가 됐을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네. 나는 끝까지 SK 그룹을 지키겠다. 네. 그 다음에 저기 최태원 회장 애가 이제 딸이 또 생겼다며 그 딸도 내가 거둬서 키우겠다. 노소영 관장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2019년에 아트센터가 네.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그거를 용납을 못했던 거죠. 아. 내가 SK 그룹의 안주인이고 네. 그 다음에 이 아트센터 나비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네. 그 시어머니 내가 존경하는 시어머니 박계희 여사가 만든 거를 이어받아가지고 네. SK 그룹 본사에 개관한 게 2000년이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쭉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나가라고 하는 거냐? 이게 내 개인 거냐? 뭐 네. 이런 식의 생각을 갖다가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명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네네. 그러다가 그 1심 판결 선고가 나온 다음에 네. 2023년 4월에 네. 정식으로 재판을 갖다가 거는 거예요. 아. 명도 소송을 갖다가 제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명도 소송을 2023년 4월에 제기를 갖다가 하고 네. 왜 제기를 갖다가 했냐면 네. 2022년 12월 6일에 1심 판결 났거든요. 네. 그때 헤어져라. 그다음에 666억으로 끝내라. 이혼 소송. 이혼 소송이 예, 예. 그 이혼 소송이 딱 끝나고 나서 이 정도면 다 끝났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예 그 아트센터 나비도 보기도 싫은데 왜 보기가 싫겠습니까? 관장인 노소용이니까.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예 나가라. 그래가지고 근데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명도 소송을 2023년 4월에 제기를 갖다가 한 거고요. 이혼 소송과 별개로 명도 소송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1년 2개월 끌어가지고 6월 21일에 이제 판결이 났는데 네. 판사 입장에서 뭐 법대로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계약 관계였으니까. 그렇죠. 뭐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아트센터 말씀을 좀 드리면 모든 대기업들은 콩이님 아까부터 계속 슈퍼챗 쏴주시면서 내가 정혁진이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럼 제가 쏜 건가요? 정법전 TV를 또 구독하고 계신데요. 네, 계속 감사합니다. 말씀도 하시고. 네. 혁진 오빠, 헤어 약간 좀 손을 대주면 어때요? 라고 하셨어요. 뭐 손 대봤자. 뭐 이래봤자 이거죠. 뭐. 정말 팬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네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네. 아트센터 나비 얘기 잠깐만 하면, 네네. 모든 대기업들이 사실 미술관을 해요. 미술관이나 문화재단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그룹의 리움. 네네. 호암미술관이라든지 리움이죠. 대개는 또 김은성님 감사합니다. 또 슈퍼챗 해주셨습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런데 각각 참 독특하지만 특히나 아트센터 나비는 굉장히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네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굉장히 지질하고 늘 바라보는 그런 아트센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미술 분야가 있지만 SK가 뭡니까? SK가 사실 휴대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좀 더 미디어 아트 같은 그러니까 이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런 새로운 아트를 해보자, 새로운 개념의 아트를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런 실험 미술가들을 네네. 함께 다 끌어서 이 SK 나비 아트센터가 상당히 그 역할을 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를테면 백남준 선생 같이 진짜 시대를 앞서갔잖아요. 네.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이 아트센터, 나비 아트센터가 시대를 정말 이끌 수 있는 그런 미술가들을 한번 키워보자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우리 이 실험적인 그런 미술가들의 한 백그라운드가 지금까지 되어왔죠. 그래서 이 아트센터 나비가 네네. 우리나라 최초예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아트 미술관이래요.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채널A에 제가 오늘도 나가거든요. 네. 일주일에 6번 나가는데, 네. 채널A 바로 옆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게 철거가 될 위기에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거 한번 시간 내서 다음 주라도 꼭 가봐야 되겠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 네.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눈 맞아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안 됩니다. 네. 예,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나시죠.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네. 예, 예. 네,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이거는 최태원 회장의 그릇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죠. 노소용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남남이에요. 네.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건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는 남남이에요. 하지만 노소용 씨는 최태원 회장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의 엄마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박계희 여사가 노소용 관장을 그렇게 아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아꼈던 며느리였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아트센터 나비가 노소용 씨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맞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거는 본인의 어머니인 박계희 여사의 여러 가지 그 애정이 깃들여져 있는 맞습니다. SK 그룹의 문화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 센터를 외부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노소영 씨가 관장이 노소영이다. 그것 때문에. 관장이다. 그런데 뭐 노소영 씨가 천년만년 관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관장을 그 최태원 회장의 뭐 딸이든지 아니면 뭐 며느리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게 될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그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 이혼 소송 자체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일반 언론에는 이제 그 명도 소송만 알려져 있는데 손해배상도 있다고 그래요. 아, 그 안에요? 네네. 왜 손해를 봤어요? 왜냐하면은 2019년 9월 26일 날 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뭐 제대로 된 돈을 갖다가 안 냈다 해가지고 10억 4,560만 원을 갖다가 손해배상을 또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아트센터 나비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손배가 10억이 넘게 한 15, 5천만 원 정도 돈 내야 되고. 근데 이 재단이 돈이 많대요. 돈은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아트센터 나비가 현금성 자산이 한 120억 있다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경복궁 인근에 또 그 단독 건물 갖고 있으니까 거기로 옮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SK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네.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오히려 대응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매를 번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하늘에 계신 그 박계희 여사가 이런 모습을 보고 물론 이제 아들이 이혼한 거 보고도 그 굉장히 언짢으셨을 텐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렸으면 그냥 이 정도는 눈 감고 가도 되는 거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말씀에 공감을 표하는 건 뭐냐면 대기업 어떤 기업은 기업이 갖고 있는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 기업이 정말 갖고 있는 문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기업 문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기업 문화는 1, 2년에 걸쳐서 무슨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창업하신 분부터 그거를 승계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정신이 바로 기업 문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기업 문화를 이렇게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사실은 많은 분들의 그런 그 마음과 정신이 녹여서 만들어진 건데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이 사실은 나비 아트센터 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SK가 상징하는 기업 문화 하나를 지금 잘라낸 것이고 네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모든 기업들이 사실 뭐 때문에 망하냐 하면 후대에 와서 형제난 서로 나눠 가지고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거의 모든 기업이 이건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데 SK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네. SK는 성경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 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줬거든요. 형제들이 서로 재산 다툼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양보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최태원 회장이 최태원 회장의 선대가 SK의 저기가 아니에요. 창업주가 아니죠. 창업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서로 양보도 하면서 서로 이 전체 기업을 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함께 고민한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리스크가 전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것이 이제 SK 이 아트센터가 갖고 있는 단순히 그냥 미술관 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변호사님이 잘 또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SK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뭐 텔레콤이니 뭐 이렇게 하면은 왠지 앞서가는 기술적으로도 선도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여러 가지 그룹의 로고들이 있지만 네네. SK의 그 나비 그룹 나비 모양의 로고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생각해 보세요. 삼성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삼성 이렇게 돼 있고 LG는 사람 얼굴 조금 뭐 그렇고 그 다음에 SK밖에 날아다니는 모습이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지금 그 취향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조금 그렇다라고 현대차 H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거는 나도 그러게 취향입니다. 그 다음에 한화는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이죠. SK 그 로고의 색깔도 막 이런 색 아닙니까? 뭐 분홍색, 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뻐가지고 SK 이미지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모습들 최근에 보여주는 걸 보면서 오히려 CEO
CEO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오너 리스크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안타깝다. 좀 빨리 좀 잘 정리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냥 토요일 아침이니까 뭐 가벼운 문제인가 어쨌든 가벼우라고 아니 가볍지 않습니다. 네네. 안타까운 마음이죠. 사실 네네. SK라는 그룹에 대한 네네. 이미지가 이렇게 사실 많이 좀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미지가 빨리 회복하는데 참 오래 걸릴 것 같다 안타깝는데 네. 오늘 그 기사 퇴거 명령 기사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뭐, 왜냐하면 네네. 상고 포기도 좀 여쭤보려고 아. 다 동시에 나왔더라고요. 네네. 노소영 관장이 상고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죠? 그러면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네네. 그 1억 1조 3,800억으로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네네. 1조 4천억이에요. 왜요? 왜 1조 4천억이냐면 네네. 노소영 관장 재산이 200억이 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재산을 음흠. 그 비율대로 나누면 네. 1조 4천억이 되어야 하는데 네. 노소영 관장이 한 200 몇십억 갖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갖다가 차감하고 1조 3,800억을 갖다가 주라고 하는 거니까 네.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1조 4천억 정도가 딱 되는 건데 네. 그 정도 금액을 갖다가 받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노소영 관장은 항소심 판결에 만족한다는 뜻이고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상고 포기하니까 재판 끝났다. 이건 절대로 아니고 예. 최태원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고하지 불복을 않았습니까?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이 상고한 것에 대해서 그걸 위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또 부대 상고라고 하는 게 있어서 네. 만약에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게 좀 불리해 보인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시 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 근데 어쨌든 시그널이 예. 나는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 정도 그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겠다.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그런 모습을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사실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SK가 그 최태원 회장이 앞장서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식 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고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재판부가 바로 또 정정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걸 받아들여서 오류였다 인정한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게 그렇다면 대법원 가서 굉장히 지금 항소심의 어떤 그런 그 판결이 결과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100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 액수 자체가 굉장히 다른 어떤 액수가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거든요. 네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1,000원짜리가 된 거예요. 예. 이게 1,000원짜리가 됐는데 이 1,000원짜리가 되는 이미 이건 1,000원짜리라고 하는 확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1,000원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금액이 산정이 됐느냐.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게 왜 1,000원이냐면요. 네. 주식시장에서 1,0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1,000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한 것이냐 그것과 관련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현재 재산을 배분하는 거고 네. 만약에 그 계산으로 인해서 이게 비상장 주식이었다라고 치고 네. 이게 1,000원으로 계산했는데 그게 아니고 500원이었어. 네. 그러면은 계산이 잘못된 거니까 이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1,000원은 1,000원인데 이 1,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사안을 대법원에서까지 이걸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사실관계 확정은 고등법원에서 이제 끝나는 끝난 거거든요. 거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그 중요한 사실관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여러 그 서로 간에 네.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제가 정말 좀 뭐랄까요? 이게 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항소심의 어떤 판결과의 이 정정 과정을 보면서 보통은
내가 자수성가야. 나는 정말 이 기업을 크기 위해서 엄청나게 내가 노력을 해서 나의 노력의 결과야. 이걸 보이고 싶어 하지 않나요, 대개는? 근데 최태원 회장 입장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대가 다 했어. 선대가 엄청 하고 나는 요만큼밖에 안 했어. 내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키운 게 아니라 선대가 키운 거야. 이런 입장, 물론 이제 그 판결 때문에 네네. 자네한테 유리한 게, 그러니까 이혼의 어떤 재산 분할 때문에 유리한 게 그쪽이라고 판단을 했겠지만 대개는 내가 기여한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답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판결에 유리하니까 그렇게 주장을 갖다가 한 건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릇은 음. 최종현 회장이 훨씬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종현 회장님하고 네. 최태원 회장은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 뭐 최태원 회장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뭐 아버지가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종현 회장님은요, 예. 우리 나라를 생각한 분이에요. 네. 최종현 회장이 여러 가지 최종현 회장이 한 게 뭡니까? 장학 취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한국고등교육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람이 그게 최종현 회장이고요. 인재를 길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혜를 갖다가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임혁백 교수예요. 네, 정치학과 교수, 고대. 네네. 요번에 지난번에 민주당의 예. 그 공천 뭐 관리위원장인가 심사위원장인가 뭐 예, 어쨌든 그거 하셨던 분 예. 최태원 회장 최종현 회장님은요. 예.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람이다, 똑똑한 길러줘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미국이든 어디든 유학 갔을 때 네. 아주 돈을 갖다가 그냥 장학금을 풍족하게 줘가지고 네.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거든요. 네. 본인이 그 고학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게 혜택을 받고 그 임혁백 교수님이 그렇게 받으실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분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셔서 SK 걱정도 해주시고 뭐 하십니다. SK가 어쨌든 이 국민의 사랑을 받은 기업이고 선대부터 네네.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움이 빨리 이제 가실 수 있도록 이 모든 문제들이 이른 시간 안에 좋은 방향으로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 이번 예. 주는 네네. 뭐니 해도 제일 큰 뉴스는 이슈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 국민의힘에서 예.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못했어요. 전혀 진짜 못했습니다. 전혀 못 하셨어요. 예. 저랑 똑같네. 예. 원희룡 전 장관과 또 가까운 사람들하고 제가 또 연락도 좀 취하거든요. 가끔 네네. 제가 일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